매일 아침에 기꺼이 인생의 초보자가 되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실수는 줄어들겠지만 늘 새로운 설레임으로 아침을 맞이하라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시면을 읽고 느낀 점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깨우는 짧고 깊은 생각, 배철현 교수님이 지었고요. 인문 카테고리 서적입니다. 저자는 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이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샘조거와 인도 일어나 고전 문헌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나의 행복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수련 또는 훈련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때에 훈련에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자신의 마음을 응시하는 생각입니다. 성장에 관한 또 다른 책인 스캇팩 정신과 의사가 지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는 이것을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다라고 했습니다. 배철원 교수님은 삶은 자신만의 인물을 발견하고 실천해가는 여정이라고 말하면서 이 여정에 예상치 않는 괴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괴물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다라고 하네요. 그래야만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인물을 발견하고 수많은 구태의 의연함과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결별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기 위해 저자에게 두 가지 수련의 도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달리기, 그 다음에는 묵상이었습니다. 달리기로 육체적 한계를, 묵상으로 정신적 한계를 경험하면서 부처께서 말하는 무아의 근처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한 20에서 30분 정도 달리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의 단계가 오는데 그 단계를 지나면 달리면서 또다시 새로운 기쁨들을 느끼곤 했습니다. 책은 고독, 관조, 자각, 용기의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의 일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고독입니다. 고독, 혼자만의 시간 갖기. 절대적인 우주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괴물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시간이고 시간은 흘러간 뒤에 결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죠. 우리는 시간 앞에 무방비 상태로 진입을 하는데 남는 것은 시간의 흔적인 해상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시줄과 공간이라는 날줄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둘의 공통 분모인 사이, 즉 간을 포착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순간인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저자는 이 순간에 집중해 자신만의 빛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 인간에게는 유일무이한 유전체가 있듯이 나만의 생각 DNA가 있습니다. 여기에 확장해서 영적인 DNA를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존재케 하는 중력과도 같아서 마음속에 심어놓고 정석껏 가꾸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는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장에 관한 책은 다 똑같이 훈련을 강조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듯 영적인 훈련이 필수라는 것이죠. 다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나를 의해서는 나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이 관찰을 성문 위에 서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고 성문을 지나 내가 나아가야 할 미지의 길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관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헤아리는 훈련을 말합니다. 2부 관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책에서도 성장의 요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관조는 괴롭다는 것이 문제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술하는 것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래야만 성장을 한다고 하네요. 원래 극장이란 뜻의 시어터는 무대에서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 고민하는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류가 처음으로 스스로 제3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무대에 올려놓고 우리 각각의 관조를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숭고. 이 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가시덤불에 숨었던 것을 남 보기에 그 존재를 부정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불행한 공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저한테도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여기에는 플라톤의 애도 들었는데요. 모호한 상태를 인내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애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수용 능력은 모순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자기 삶의 일부로 껴안으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저한테도 이런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껴안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다른 독자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능력이 매 순간 엄습하는 불안과 초조, 애로움과 우울함, 애매모호함을 자신이 상상한 찬란한 미래를 위한 굳건한 발판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같이 이런 장소가 자신만의 개성을 발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심오한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산다는 것은 자신 앞에 놓인 불완전한 삶을 한결같은 인내로 거침없이 걸어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인 제가 이 말에 용기를 받아 뚜벅뚜벅 걸어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